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을 맡게 된 고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법학개론 이 부분, 경비지도사 1차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는 이 법학개론과 그다음 이제 민간경비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점수인 60점을 이제 넘기시는 그런 건데 두 개 과목을 합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거.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과목 낙제, 즉 과락이라고 부르는데요. 40점 이하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학개론 이 과목이 40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24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지만 60점 기준으로요. 근데 16개 이하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7개는 넘게 맞추셔야 됩니다. 24개가 목표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60점이 넘으시면 합격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40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민간경비론보다는 법학개론이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민간경비론 쪽에서 조금 점수를 득점을 하시고 이쪽은 최소 못해도 한 17, 8점. 근데 목표는 한 20점 내외 정도로 잡으셔도, 근데 목표는 조금 높이 잡히는 게 좋죠. 한 24점 정도로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이 과목이 그러면 어떤 식의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라잡이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설명을 드릴게요. 5개년동의 출제 경향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법학개론 과목은 총 7개의 챕터,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법학개론 일반,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민사법, 형사법, 상법, 사회법, 그 다음에 행정법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법학개론 일반이라는 거에서 보통 40문제 중에 9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약 20%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5문제 중에 한 문제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 어렵습니다. 법학이라는 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어렵지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9문제를 다 맞추셔야 돼요. 8에서 9문제 나오는 걸 이걸 다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목표가 이제 60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최소 못해도 40점을 넘겨서 민간경비론 쪽에 약간 조금 더 맞춘다면, 이게 80점 맞추면 2개를 더하면 60점이 넘는 거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 40점이 이제 맨 마지노선이거든요. 맨 최하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그럼 이거를 다 맞춘다면 최소 반은 이거 조금 틀리고 다른 데서 득점하면 안 돼. 그러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이 민사법, 뭐 상법, 행정법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쉽게 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법학개론은 초심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뭐 초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을 맞추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힘껏 다 하셔야 됩니다. 저랑 이제 같이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게 될 건데 이 부분에 약 21%, 즉 9문제를 다 맞추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어디가 조금 쉽냐면 그나마 헌법 부분이 그나마 한번 들어보셨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회법 부분이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법도 4개를 다 맞추시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헌법 부분은 기본권 부분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문제나 3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5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2문제나 3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민사법 부분은 내용도 방대하고 제가 이제 같이 보게 되면 진짜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맞추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는 1개, 2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형사법이 오히려 좀 쉬운데 이 형사법은 크게 형법과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구별해서 안 했지만 요거 2문제, 요거 5문제입니다. 물론 경향상 이게 3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형소법이 워낙 많이 나와요. 근데 형법은 너무 범위가 넓은 데 비해서 문제가 조금 나와서 공부의 효과가 좀 덜 나옵니다. 그래서 형소법 부분이 이게 내용이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이 형소법 부분의 5문제 중에 4개에서 5개 요거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 8, 9개 맞추고 여기 2개,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벌써 가장 낮은 점수인 40점, 즉 16문제 정도까지는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법은 여기 회사법 부분은 맞추기 힘든데 보험법 부분이 있어요. 이게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보험법 부분에 2문제, 사회법도 앞쪽에 노동관계법은 맞추기가 어려운데 뒷부분에 사회보장법이 나와요. 이것도 조금 요즘은 좀 어렵게 나오긴 하던데 요 2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솔직히 공부해서 그렇게까지 득점하시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개 정도. 그렇게 되면 여기에 8개를 맞추고 여기에 약 3개 정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8개 맞추고 3개 맞추고 여기서 한 2개 정도. 여기 한 4개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4개에서 5개. 여기는 근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하진 않아요.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1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다 더하면 약 뭡니까? 13개에다가 5개만 치면 18개, 20개, 약 3개에서 24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힘을 줘서 공부할 거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에 같이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 이상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민사법 부분은 혼자 봐서는 이해가 좀 너무 어려우세요. 그리고 솔직히 이 민사법에 7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이 민사법이라는 개념을 아시면 이 뒤에 상법, 사회법, 행정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진짜 꼼꼼하게 드릴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래서 같이 그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법학 일반 이 부분은 거의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못 맞추고서는 이건 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에 기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적용 범위. 이거는 꼭 나와요, 법원은. 뭐 이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꼭 나오고 이것도 꼭 나옵니다. 여기도 있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공부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도 이 기본권 내용이 거의 나오고요. 근데 통치구조를 맞추시기는 어렵습니다. 통치구조는 내용이 좀 어려운 데 비해서 어디가 나올지 조금 몰라서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근데 헌법이 예전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와서 득점이 조금 쉽지 않은 걸로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민법이 진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점입니다. 여기는 약간 사례 스타일인데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 부분이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내기 때문에 여기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도 열심히 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은 봐도 내용을 너무 이거 어려워서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형법 부분은 여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가 너무 방대해. 방대한 데 비해서 문제가 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했을 때 효과가 적은데 이 소추조건이라고 해서 친고죄 뭐 이런 거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나와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의 형태 요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 형사소송법은 뭐 변호사, 국선 변호인 특히 아니면 여기 이 공판의 이 절차의 기본 원칙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재판 구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데 문제를 5문제나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득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고, 생각보다 강의 시간은 많지 않은데 비해서 그거를 이제 꼭 알아서 점수를 획득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상법 부분은 이 보험 부분이 쉬워요. 회사 부분은 민법에 완벽하게 더 심오한 단계로 내려간 심화 구조라서 어렵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익히시는데, 회사도 아주 여기는 좀 문제 자체는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법은 생각보다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옵니다. 근데 보험법 부분이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보험법에서 득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법은 여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전체를 다 공부해서 다 맞춰야지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개인이 혼자 공부하실 때 그러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수험이라고 부르거든요. 수험에 있어서는 어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경비 지도사를 취득하시려고 공부하시는 건데 2차 과목을 같은 날 봐요. 근데 2차 과목에 그 경비업법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보통 경호학을 같이 공부하시는데 이거 거의 만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부에 힘을 완전 쏟으셔야 돼서 1차를 통과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은 막 이렇게 힘을 너무 줘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랑 이제 같이 강의하고 여러분 듣고 이 정도로만 충분히 해도 충분히 이걸 넘어갈 수 있게끔 제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도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제 시간에 OT 길라잡이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결심을 하셨으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보다도 선배님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연령으로요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고 그 인내심을 갖고 쭉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보실 거다라는 거고, 뭐 굉장히 젊으신 분들은 뭐 더 쉽게 공부해서 더 원하시는 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이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하고 실제 수업에 만나 뵙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을 위한 공부, 실제 수업 시간에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